예, 반갑습니다. 굿맨택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택시기사와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. 교통사고의 보험 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. 혹시 택시하고 교통사고 나신 분 있습니까? 택시기사 말고요. 그때 보통 사람들이 택시기사하고 교통사고가 나면은 택시기사가 크게 안 아파도 병원에 간다고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. 차만 수리하면 될 것 같은데도 꼭 병원 가네,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. 이런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, 조금 과장된 말일 수도 있는데,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저도 택시기사지만. 물론 요즘은 보면은, 며칠 전에도 제 아는 지인이 사고 났는데, 그냥 진짜 경미한 접촉사고인데, 아주머니가 병원 간다고 가버리더라고요. 요즘에는 무조건 다 일반인들도 다 보험, 노리고 하는 건지, 진짜 아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거의 다 자주 갑니다. 많이 가고 또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요. 교통사고 났을 때 나의 정당한 권리다, 이렇게 하면서. 그거를 제가 가타부타 할 생각은 없어요. 그런 거 가지고 좋다, 나쁘다 할 생각 없고, 왜 택시기사한테 이런 인식이 박혔냐,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. 우선, 제가 여기 보시면은 44,000원이라고 있어요. 44,000원. 위에 올라갈 건데, 문구에. 여기 문구에 44,000원이라고 올라가는데요. 44,000원이라고. 이 44,000원이 뭐냐면요. 이들은 개인 사업자잖아요. 개인 택시, 특히 개인 택시는. 근데 회사 택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법인 택시 기사님도. 일을 못하면 수입이 발생 안 됩니다. 근데 일반 회사원들처럼 사고 나서 자기 차량을 운행 못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월급이 나오고 정해진 상여금이 나오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. 그렇다고 또 다른 사업주처럼 자기가 부재 중이더라도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해줘서 수입이 사업체는 잘 돌아가고 수입은 발생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. 오로지 저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안 하면은, 일을 못하면 수입이 전혀 없어지는 구조예요. 전혀 발생되지 않는 구조예요. 그렇다고 보험회사에서 사고 났을 때 렌트 대여도 안 해줍니다. 택시 렌트 대여를 어떻게 해줄 겁니까? 그러니까 오로지 사고 나서 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요, 수입은 전혀 발생 안 돼요. 저한테 개인적으로. 그걸 어떻게 국가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보상을 절대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. 오로지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에요, 손해로. 이것을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근데 제 잘못은 없습니다. 근데 제 차가 좀 파손됐어요. 범퍼 긁히고 옆에 좀 기스나고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공장에서 견적을 맡아보니까 견적이 나왔는데 수리 기간이 한 2,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. 부품도 없고 이래서 한 3일 걸린다고 칩시다. 예를 들어서 한 3일 걸린다고 쳐요. 그러면 제가 양심적이라서, 저는 크게 아픈 데는 없으니까 그냥 차만 수리해 주십시오. 그리고 대신 제가 일을 못했으니까 이거 쉬는 기간 동안 이제 보상을 좀 해주세요. 휴차 보상비를 주세요. 보험회사에 휴차 보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? 택시에 대해서.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. 그랬을 때 택시회사에서 저한테 줄 수 있는 돈이 하루에 44,000원이에요. 하루에 44,000원. 이게 책정돼 있어요. 보험회사에서. 정확하게는 44,000 몇백 원인데, 그러니까 제가 말 편하게 44,000원이라고 할게요.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책정되어 있는 택시기사 일당이 하루에 44,000원이에요. 44,000원. 저희들이 요즘에 부가세 신고하잖아요. 옛날에는 다 현금 거래였기 때문에 크게 소득이 안 잡혔는데 요즘에는 거의 90% 정도가, 80 이상 90% 정도가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손님들하고 택시기사가 매출이 다 잡히거든요. 그래서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다 해요. 3천만 원 넘으면은. 카드 매출만. 저도 하고 왔고. 그럼 어느 정도 소득이 다 잡히는데 지금 또 여전히 44,000원을 준다는 거예요. 44,000원 일당을.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20만 원 이상은 찍는단 말이에요. 그럼 기름값 빼더라도 최소 15만 원, 많게는 19만 원은 가져가는데, 그거보다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, 물론 그거보다 적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, 어느 정도 평균을 내보자 이거죠. 제가 봤을 때는. 나이 드신 분이 좀 일 못해가지고 적게 버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. 근데 하루에 44,000원이면 개인 택시 기사들이 한 달에 20일 일할 수 있거든요. 한 달에 88만 원이에요. 88만 원.
이 88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 됩니까? 이유 때문에 뭐 택시 기사들이 병원에 가고 안 가고가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.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명분을 삼기 좋게 해놨다 이거죠. 맞잖아요.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 수입이 발생 안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44,000원 밖에 안 준다.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44,000원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냐고. 그래서 나는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합의하는 거야. 그래서 돈 좀 받으려고 하는 거야. 내 보상비를. 이거에 대해서 누가 요구를 하겠습니까? 도대체. 아니면 병원 안 가더라도 따로 추가 보상을 합의를 요구하는 거예요. 이거에 대해서 누가 요구를 하겠어요? 보험회사에서 하루에 44,000원 밖에 안 준다는데 택시 기사가 특별하게 액션을 안 취하고 있으면은 세상에 가만히 있는 놈이 바보 멍충이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휴차 보상비를 책정해서 주라 이겁니다. 그러면 솔직히 택시기사도 이거 병원 가는 거 엄청 신경 써요. 왜냐면 기록에도 다 남고 그렇다고 뭐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일이 하면 귀찮기 때문에 차라리 약국 가서 파스 몇 장 사서 바르고 말지 어지간하면은.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. 자기 합리화를. 44,000원 가지고 나는 안 된다. 내가 병원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이렇게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라고요.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욕을 하겠어요? 아니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돈을 더 많이 노리고 병원 가는 경우도 있겠죠, 당연히.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택시기사뿐만 아니고, 그거는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거지만,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겁니다, 제 말은. 그러니까,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휴차 보상비를 책정해줘서, 그거를 주면서 병원에 안 가도록 유도를 해야죠, 보험회사에서. 그런 식으로 자꾸 문화를 바꿔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? 택시기사만 자꾸 욕을 할 것이 아니고. 최소한 하루에 10만 원 이상은 책정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보통 한 15만 원 정도. 그래야지 택시기사가 3일치 못하는 일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, 어느 정도. 100%는 안 주더라도 렌트도 해주고, 택시를 렌트 안 해주면 일반 승용차라도 렌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, 도대체. 승용차도 렌트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. 택시기사가 무슨 봉입니까?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법인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요즘에 전액 관리 한다지만 전부 다 명목상 입금을 다 시키는데 일을 못하면 자기 수입 구조가 발생이 안 되는데 다 병원 가는 거죠. 그렇게 되면.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하루에 44,000원씩 책정되어 있는 이런 보상 기준을 현실성 있게 해서 맞춰줘서 택시기사한테 병원 안 가도록 자꾸 유도를 시켜야 돼요. 그러면 그 택시기사들이 병원 안 가면 일반인들도 상대적으로 병원 가는 비율이 줄어들 거라고요. 서로가. 선순환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. 몰라 제가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데요.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. 한 번씩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